네, 어제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곧 경제 2팀 2기가 곧 출범하게 되는데, 자, 현 정부가 대외 정책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죠.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증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자,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요즘 이 자네트 옐런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출렁인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제 관심이 됐던 그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시청자분이 상당히 관심이 되니까 신문 나온 것을 조간을 좀 검토했어요. 네. 들어보면 청문회에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한 평가 점수를 보면 A점을 주겠다, A 학점을 주겠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금 어떤 바라는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든가 또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뭘까? 아직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게 어려울까? 네. 아니면은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사실 정부의 정책이 움직인다. 또 우리 국민들이 주권이 확보돼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운신의 폭이 있다 하면 이건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뭐든지 이렇게 경제팀이라든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 이것이 가장 답답한 증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내 증시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을 볼 때는 세계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주가 모습은 우리 경제의 모습이 대부분 다 반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 간의 상관계에서 보면 0.7입니다. 0.7.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자넷 옐런인가 이런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또 한국경제TV 방송도 그 영향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주열 총재님에 대한 언급보다는 자넷 옐런에 대한 얘기가 키가 딱 엎드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증시, 경제 분야 중에서도 특히 증시가 답답한 증세가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이렇게 예상대로 주가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지션을 변경해 놨을 때 뜻하지 않게 자넷 옐런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현상.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증시의 참여자들이 증시 자체를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컷오프 좀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볼 때 있습니다. 컷오프 좀비 현상이라는 것은 정책 당국도 못 믿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과 금융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개하는 금융사도 믿지 못하고 금융상품도 믿지 못하고 투자자들도 증시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증시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현상, 소위 노마드 현상이 지금의 한국 증시의 본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분위기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사실 국내 증시가 출렁인다. 시가총액이 액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옐런 의장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비단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증시도 역시 옐런의 영향력이라든가 페드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 6년 전에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중에 그것을 반영하는 달러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많이 봤습니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해서 지금 사실 경제 비중, 미국 경제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영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전임 그 버냉키의 힘이고 앨런의 힘이고 미국 증시의 힘이고 미국 금융시장의 힘이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 지금 세계의 모습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여건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는 네.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같이 쫓아가는 모습. 가장 우리가 보면 영향력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본 건 시장보다는 사실 경제정책의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어떤 쪽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좋은 요소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네. 지금은 앨런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로금리 정책 이런 것을 상징되는 이런 그 정책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거든요. 일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베노믹스. 네. 그 다음에 유럽은 오히려 그 미국보다 더 큰 양적 완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 네. 그리고 중국까지도 지급준비율 인하. 왜냐하면 중국은 개도국이기 때문에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화정책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미국의 기본적인 통화정책의 골격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사실 그 미국의 영향력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그 증시도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판치는 한국 증시의 영향력이 네. 사실 미국 증시의 영향력과 앨런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유독 한국 증시 더 크게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이 좌지우지되는 한국의 증시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또 세계도 미국의 이렇게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유독 증시의 부분에서 외국인의 영향이 높아질까 하는 측면은 역시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한번 시청자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어제든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께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자, 세계가 하나 된 국가에서 네. 게임 시어리, 게임을 한다 보면 네. 자, 다른 국가들은 전부 금리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돈 푸는데 인색하지 않다. 네. 그러면 게임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맞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물가 안정에서 인플레가 불안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전임 그 총재 시절부터 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 해서 금리 인상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비췄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동시에 있다면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관련된 인사에 왜 전문가냐 국민과 다른 것은 전문가로 하고 높은 봉급을 주면서 사실 거기에 판단을 해주더라 하는 얘기 입장에서 거기에 그 전문가들을 모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 넣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인상과 인하 요인이 있을 때 일반 국민과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인상과 인하였을 때 손을 안 들어버린다. 자, 가만히 있다. 금리가 동결 13개월째 이런 측면인데요. 역시 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데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해서 영향력이 높아지고 여기에 한국의 힘이 당하자마자 증시가 답답한 증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일로 역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증시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활성화되려면 외국인에서 저항이 되려면 일단 증시의 참여자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증시 참여자는 뭘까 했을 때는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인들, 그다음에 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 그리고 주식을 수요하는 일반 투자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마음대로 뛰어놀 때는 규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이 규제 부분이 강화된 것도 원인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마음대로 뛰어놀려면 심리가 중요합니다.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주식 투자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마치 사회적으로 보면 부정적 입각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좀 접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국의 기업의 증시 자금 조달을 하는 데는가 국민들의 건전한 재테크 쿠션에 기여한다 하는 외부 경제성을 감안해서 내가 증시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심리에서 오히려 부정적 시각이 되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되고 거기에 사실 체감 경기까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사실 세계 네.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속에 지난 3년 동안 2050 밑에서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외면하는 부분도 잠시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특히 체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경제 살리기에 어쨌든 총력을 기울이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률이 4%, 3.8% 예상된다 하지만 그 4.0, 3.8%의 잠재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대체로 보면 잠재 성장을 밑도는 그래서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을 뺀 이 GDP 갭상의 디플레 갭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갭은 경제 활력 자체를 잇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예전에 그 현 부총리께서 지표가 좋습니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네. 국민 편 우리가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성장률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 개념이 자체가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봐서 새로운 GDP 개념이라든가 또 GDP를 사용하지 말자, GO 개념을 사용하자 하는 새로운 성장률의 개념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다른 국가들은 성장률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미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더라도 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뭘 중요하냐? 오바마 정부 대통령, 그 다음에 자닛 앨런, 오로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왜 고용률을 중시하느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수용층 입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체감 경기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자산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임금소득이 가장 그 가정에 있어서는 소득의 비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고용은 소득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고용이 증대해서 소득의 원천이 증가하면 체감 경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성장률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사실 고용을 중시한다. 맞물리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어떤 분 그래요? 성장률과 고용이 같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과 고용과 거시경제 틀이 깨진 상태거든요. 경제가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위정자 입장에서 줄 것이냐? 국민 입장에서 줄 것이냐? 국민 입장에서 도 있죠. 이게 선진국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성장률 위주로 돈다. 근데 성장률은 지표상으로 좋지만 고용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재부총리 내정자께서도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경제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의 거시경제 모습이 뭘까 했을 땐 저성장, 저물가 여기에 기형적인 국제수지 흑자, 네. 경상수 흑자.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딱 해서 4,4분년도를 그려보면 딱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 재패나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합니다는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평가가 긍정적이 나오더라도 사실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한 아주 평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이기 경제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네.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가장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또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도가 커 있고 갈수록 이 부분이 좀 심화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증시 분야에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그동안 이 분야 이와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많이 네. 오래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 짧게 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것이 우리의 예측한 대로 우리 투자자들이 예측한 대로 왜냐하면 증시가 발전된다는 것은 경제가 예측돼서 주가 흐름이 가고 주가 흐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걸 감각돼서 투자하면 그만큼 고스란히 수익이 떨어지면 네. 자 증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투자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판치면 예측한 대로 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 경제 예측대로 투자 포지션을 정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윈블든 효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우리 경제 주권, 투자 주권을 찾지 못할 때는 경제 정책에 무력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내 유수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이탈하는 문제.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칼 아이칸 같은 세컨더리 M&A 과정에서 적대적 M&A를 일반적으로 하던 에 따라서 기업 지배자, 기업 사냥꾼들이 지금 판치는 세계. 이게 이제 쉐어홀더 액티비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기업 사냥꾼들이 다시 판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당한가, 기업간의 경영권을 위협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가가치 활동의 가장 주력을 담당하는 GDP의 부가가치에 가장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외국인에 넘어간다면 네. 결국 국부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한국 증시의 투자를 주권을 살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여건에 따라서 주가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예측한 대로 가서 투자 성과가 나오면 신뢰를 대야 되는데요. 이 신뢰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도 성장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 참 긍정적인 모습인데 말이죠. 이 증시가 그렇게 살아나질 않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이거는 증시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 등을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예. 국내 투자자들이 또 국내 증시가 대중적으로 얼만큼 수요 기반이 다변화 됐을까. 네. 수요 기반이 다변화돼야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프라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지 신뢰가 되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미꾸라지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 예. 그거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증시가 그만큼 후진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증시의 그 참여자가 대변화돼서 많은 국민들이 증시에 그 하면서 대중화되면 특정한 무슨 뭐 금융사라든가 특정한 외국인이라든가에서 네. 판치는 이런 시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프라이스 테이커 역할을 해야지 증시가 그만큼 선진화된 거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어떠냐 하면 투자자들이 증시를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볼 때는 한참 잘 나갈 때보다 거래대금이 지금 절반 이하로 축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가 지금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듯이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금융사를 외면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사는 어떠냐 하는 것이 또 투자자는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결과로서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금융사, 증권사 이런 거 보면 투자자 외면하고 거래대금 축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증권사들이 사상 최하의 실적을 나타나면서 구조조정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는 이런 모습이 증권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자 어떠냐 5만 원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중은행의 ATM에 5만 원권 넣으면 다른 쪽에 사용할 용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만에 동난달입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을 써겠습니다는. 자, 돈이라는 것은 경제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벽장 속에 가두게 되는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지금의 한국의 증시와 관련된 여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과 오늘부터 3일 동안 뭐 우리 증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증시에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발길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루빨리 지금의 국면을 탈피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네. 어쨌거나 경제 우선순위를 둬야죠. 네. 밑바탕인 아무리 외국인이 뭐 어떻고 하더라도 경제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께서 어떻든 간에 경제는 살려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은 사실 국민들의 본때는 애틋한, 뭐 뒤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는 네. 사실 애틋한 표현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단 청문회의 어떤 평가가 언론사들 달라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는 A등급으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서 A등급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 기대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가 일단은 살아나야 예.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1, 2기 경제팀이 어떤 쪽에 문제가 있었느냐.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거의 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의 평가하는 방식. 지금 전 세계는 사실 국민 편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건 정책을 공급자보다는 정책을 수요하는 국민 편에서 경제정책을 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면 그 부분은 뭐냐? 결국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체감 경기를 개선시켜야 된다.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는 살리되 국민이 살아야 된다. 경제생활이 살아야 된다. 체감적으로 느끼게끔 해야 된다 하는 이 측면을 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같은 외형성 변수보다는 고용 창출과 같은 이런 국민 편의에서 지표를 좀 개선하는 노력이 좀 지금 정책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그런 쪽을 좀 해줍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 증시가 세계 부동산, 세계 증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동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세계 부동산 좋습니다. 세계 증시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난 3년 동안 보면 한국 부동산 안 좋았어요. 한국 증시 안 좋았어요. 2,050에 갇혀있는 게 지금 3년 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인색했다. 어제도 재부총리 내정께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도 하고 돈도 풀고 추경도 편성한다 하는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볼 때는 사실 그 뒤늦게나마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상당히 다양스럽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규제입니다. 특히 증시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 부분을 하기 때문에 돈은 특히 증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가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규제고 그다음에 돈을 갖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규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에 관련해서 조그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규제 간섭을 하는 측면보다는 규제 완화 이런 정보는 규제 철폐 쪽으로 해서 사실 증시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 기업과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책 당국자가 국민 편에서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라가 규제 철폐라는 것은 뭐냐? 정책 당국자는 항상 국민을 받든다 하는 겸손의 미학이 필요하다. 자세가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세를 낮춰서 국민을 이어고 투자자를 이어고 기업을 이어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면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둬야 될지 규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상당 부분 뒤늦게나마 그런 쪽에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증시의 본래의 모습이 좀 확실하게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증시와 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